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팔자에서 을과 묘의 해석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을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을과 묘라는 것을 나의 무교의 글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을은 천간에 드러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폼이 나고 남들이 알아봐 준다, 예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묘라는 것은 지지에 있죠. 지지는 실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그 직무를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쪽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폼이 좀 을에 비해서는 적게 난다는 것입니다. 폼이 덜 난다. 자, 그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가지고 해석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묘라는 것은 뭡니까? 묘월이라는 것은 이제 중춘이죠, 중춘. 자, 그리고 그 지장간에는 갑과 을이라는 그 지장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 경칩과 춘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 첫 번째 계절이 보통 이 상징할 때, 계절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보통 만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더 자라난다는 것이죠. 갑에서 뾰족이 즉 인에서 뾰족이 솟아올랐다면 더 자라서 이렇게 펼쳐지는 모양이 묘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을의 모양도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계절에 의해서는 더 자라는 모양이 되므로 보통 건설이나 건축 이런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극합니까? 재물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토로 삼는다라는 그러한 개념도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상징하는 시간. 시간상, 자, 이때는 아침이죠. 아침.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보통 이불도 개고 청소하고 이제 밥 먹고, 그죠? 씻고 씻고 벗고 그 다음에 옷을 또 갈아입는 그런 출근 준비의 시간, 출근. 자,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그죠?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씻기고, 그죠? 옷을 입히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또 학교 가서 보통 할 일들이 뭐겠습니까? 애들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또 남자는 일터로 떠나보내고, 그죠? 그리고 떠난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이불 개고 정리정돈을 하게 되겠죠. 또 집도 이제 청소를 하고 또 집도 꾸미고, 그 다음에 뭐 옛날과 요즘은 거의 그냥 옷을 의복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그냥 버리지만 옛날에는 다 꽤 실로 꼬매서 또 입기도 했죠. 자, 그런 것들을 만드는 시간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우선적으로 밥을 먹인다는 것에서 무슨 키워드는 식품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는 거죠. 식품. 그리고 조리, 요식, 이런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꾸미고 단장하게 되겠죠. 그것은 뭡니까? 미용이라는 분야가 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는 옷을 수선하는 동작이 뭡니까? 의류, 패션, 디자인,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옛날에는 많이 썼었는데 재봉틀이라는 의미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꾸미는 동작으로 인해서 장식이나 공예품, 자, 이런 국가도 뜻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게 되므로 보통 교육이죠. 교육.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을이라는 것이 무엇을 약초나 쌀이라고 했죠. 쌀은 어디 식품 조리 요식에 들어가게 되고, 약초라는 건 뭐냐면 의료라는 거죠. 의료. 자, 이때는 의료라는 것은 양이, 한이 실제로는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묘라는 것은 새싹이죠. 즉 어린 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도 된다는 거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을과 묘에 관해서 보통 해석의 키워드로 들어가는 글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이 되죠, 목. 그죠? 즉, 나무에 관련되어진 것이죠. 나무.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옷과 섬유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뭔가 이 목이라는 건 보통 옛날에는 나무로서 창틀을 많이 지었습니다. 창호. 자, 이런 것들과도 실제로는 키워드가 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목에서 묘목이 되죠. 묘목 또는 화초. 자, 그리고 나물이나 채소류도 된다는 거죠. 나물, 채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을로서 장사를 한다면 어떤 것을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캔 장사를 하겠습니까? 뭐 육류를 장사를 하겠습니까? 나무나 채소를 장사를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종목을 지정할 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보통 을을 상징하는 물성으로 본다면 보통 종이라든지 지팡이 또는 손잡이, 그리고 우체국 모양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우체국에도 많이 근무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곡직, 즉 곡직의 성질을 띤 곡직의 성질을 가진 물건이나 즉 곡직의 성질을 가진 물건을 뜻하므로 보통 종이류 또는 안경, 자, 그리고 보통 전선, 낚싯대, 자, 이런 것과도 많이 연관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좀 더 자세한 상황들은 제 지지론 편에 보면 쭉 묘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합이라든지 뭐 시간에 따라서 어디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것은 참조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팔자에서 을과 묘가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통 묘가 있으면 출근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일할 곳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토끼띠를 굉장히 좋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도 실제로 보면 시간에 의한 자의에 의해서 해석이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쪽에서 뭔가 연관이 많이 지어져 있는 것이 실제로 보면은 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가 있다면은 을개 형살에 의해서 형벌에 관련된 직업 특성을 또 가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합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충이라든지 이런 신살들을 실제로는 활용을 해서 팔자 해석을, 직업을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을만을 봤을 때는 이러한 특성들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참조하시어 을이나 묘에 관해서 한번 학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팔자에서 을과 묘에 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